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스모크 트래킹, 포포인트 트래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포인트 트래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죠. TV 합성이라던가 아니면 전광판 합성이라던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포포인트 트래킹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클립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과 똑같이 커넥트 FX라는 곳을 통해서 포포인트 트래킹을 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세그먼트를 선택을 하시고 FX에 CFX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따라다니게 할 거냐면 이 플라워라는 이미지를 따라다니게 할 거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리플렉션 이미지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플라워라는 이 이미지가 이 TV 화면에 맞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따라다니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액션이라는 곳에서 포포인트 트래킹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포포인트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FX라는 노드에서 액션을 꺼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트래킹을 하실 때는 트래킹의 대상은 백그라운드로 불러오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래킹의 대상, 즉 트래킹의 타겟은 이 모니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따라다니게 할 대상은 레이어로 불러오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N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켜 주셔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프론트 이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론트 값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모니터에 대해서 위치를 따라다니게 할 건데 자동으로 이렇게 트래킹 포인트가 찍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투포인트 트래킹보다 포포인트 트래킹을 사용을 해서 사각면에 대해서 이 텔레비전 위치에 맞게 따라다니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포포인트 트래킹은 어디 있느냐? 저번 시간에는 엑시스 트래킹을 사용해서 투포인트 트래킹, 원포인트 트래킹을 줬죠. 포포인트 트래킹은 이미지에 대한 트래킹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의 엑시스 메뉴에 있지 않고요. 포포인트 트래킹은 이 서페이스 모드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페이스의 플랫은 기본적인 이렇게 이미지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익스텐드 바이큐빅 총 4가지의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리니어로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꼭지점에 포인트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 포인트로 이렇게 제가 면 위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포포인트 트래킹 작업을 할 때는 이 바이리니어로 이 4포인트를 트래킹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포인트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리니어로 바꿔주시고 나서 벌틱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트래킹 안으로 들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트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테빌라이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래킹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트래커 1번 포인트의 위치는 여기에 잡아주시고요. 이것은 절대값입니다. 1번은 여기에 잡아주시고요.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 다 포인트에 대한 위치를 잡았으면 선택한 포인트를 애널라이즈를 시켜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잡혔는데 보면 2번, 3번, 4번은 잘 잡혔는데 1번 포인트가 이렇게 리플렉션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튕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1번 포인트만 다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또 작업해야 될 필요 없이 이 세팅에서 솔로라는 값으로 보시게 되면 선택한 포인트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번만 잡을 거기 때문에 트래커 1번만 선택을 하고요. 튕겼죠. 그래서 트래커 1번만 리셋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리셋이 되죠. 그 상태에서 1번 값만 다시 위치를 잡아주고 나서 애널라이즈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튕기기 전에 화면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트래킹이 멈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이건 리퍼런스 박스고 이건 트래커 박스인데 이렇게 트래커는 선택한 위치를 추적을 하죠. 리퍼런스 박스 위치에 맞게. 하지만 다음 프레임 가면 튕길 거기 때문에 이 리퍼런스 박스를 새로운 위치에 맞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 스냅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위치를 분석하게 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리퍼런스 박스가 이렇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애널라이즈 시켜주시게 되면 새로운 위치로 분석돼서 다시 트래킹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잘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포인트가 자동으로 트래킹이 잘 잡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작업이 됐으니까 리턴을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플라워 이미지가 이렇게 잘 따라다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라워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꽉 채울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다음 프레임 가면 원상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트래킹에 대한 키프레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원상복귀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언더를 눌러버려서 다시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트래킹을 적용을 시켜주고요. 기존의 트래킹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리턴을 하고 나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죠. 온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트래킹에 대한 값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애널라이즈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위치를 움직여주게 되면 트래킹에 대한 키프레임을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주시면 안 되고요. 이 옵셋이라는 필드에서 움직여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에디트 옵셋이라는 곳에서도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옵셋을 누르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에디트 옵셋을 조절하는 창은요. F1 버튼을 누르면 미디어 프론트 화면에서 옵셋 값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요. 그 상태에서 이 4포인트로 이렇게 위치 값을 맞춰 주실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옵셋에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셋치도 제가 적용한 값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플라워 이미지가 그대로 이 모니터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너무 하드하잖아요. 엣지 부분이. 그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엣지 부분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미디어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소프트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롭 값과 소프트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미디어 프론트에 초록색 박스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소프트 값을 움직여서 박스를 움직여서 엣지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닝 값을 주실 수가 있죠. 아니면 이 필드에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에 대한 소프트 값을 조절을 했죠. 근데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어색하죠. 여기 위에 리플렉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리플렉션 이미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와 동일한 리플렉션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아까 갖고 왔던 이 리플렉션 이미지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워 이미지 위에 이 리플렉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심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컨트롤 N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시켜 주고 나서 리플렉션 이미지를 이렇게 프론트와 매트를 연결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리플렉션 이미지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리플렉션 이미지도 이 모니터 화면에 맞춰서 트래킹을 시켜 주셔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트래킹을 동일하게 효과를 다시 한번 줘야 되냐 그러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듀플리케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동일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밍 링크라고 있는데요. 이걸로 바꿔주시고 나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듀플리케이트는 동일한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리플렉션 이미지가 4포인트 트래킹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더 이상 동일한 효과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 모드를 꺼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좀 더 반사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블렌드 모드에서 애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겠죠. 너무 반사되는 이미지가 너무 쨍하다면 이 트랜스 값으로 이 쨍한 느낌을 좀 더
낮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이미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 리플렉션 말고 다른 리플렉션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게 리플렉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가비즈 마스크로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셔도 되겠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페인트 효과를 사용을 해서 페인트로 한 장을 만들어서 리플렉션 효과를 줘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페인트 모드에서 사이즈를 가장 키우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장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페인팅 되기 때문에 1프레임에서 보인다고 할지라도 2프레임 가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 프레임에서 페인팅한 값을 적용을 시켜주고 싶다면 이 FX 노드로 넘어가시면 먹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먹스라는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먹스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 FX 렌지 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현재 프레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프레임을 계속 1프레임을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프레임에서 페인팅한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인팅한 기능, 페인트한 이미지를 포지션 값을 움직여주고 싶다면 물론 액션에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2D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트랜스폼 노드를 꺼내서 더블 클릭하시면 말 그대로 이 트랜스포밍 값을 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포지션 값을 1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가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거다 하고 이렇게 포지션 값을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리플렉션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다면 아까 준 이 리플렉션 이미지를 끊어내시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페인팅에서 만든 리플렉션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이 부분이 너무 하드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인팅한 블러링 값을 주고 싶다면 FX 노드로 넘어가시면 여기 블러라고 있습니다. 블러 노드를 꺼내서 좀 더 엣지 부분에 대해서 블러링 효과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블러 노드로 넘어가서 위드 값만 이렇게 블러링을 넓게 주시면 이렇게 블러링 값이 넓게 좀 더 엣지 부분이 소프트하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좀 하드했죠. 근데 지금은 블러 X축 값으로 줬기 때문에 좀 더 소프트하게 페인팅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액션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소프트하게 리플렉션 효과가 적용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포포인트 트래킹을 사용을 해서 이 모니터 화면에 대한 위치를 분석을 했죠. 포포인트 트래킹은 기본적인 이미지에서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서페이스의 바이리니어 모드에서 포포인트 트래킹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